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호수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문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처자식이 셋 딸린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쯤에 세종시에 왔을 당시에 우리 가족들과 여기서 새 출발을 한다는 그런 부푼 마음을 갖고 세종시에 첫 출발을 했는데요. 세종시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참담할 줄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세종 호수공원이 세종시에서는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그 공원에서 일하게 돼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서 일하면서 고용에 대한 이제 불안도 있고 했었지만 공단 측에서 고용 보장을 해주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고용에 대한 불안을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12월 1일에 이제 해고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참담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호수공원 노동자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 중에는 뭐 집에 부모님이 뭐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딸린 식구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미리 고지도 없이 이렇게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공단 측에서는 고용 승계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는데 그 자리에서 우선 면접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셨다면 저희에게 채용 공고가 났을 때 미리 고지를 해주셔서 채용 공고에 응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아주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 우선 면접권을 준다는 저는 얘기조차도 못 들었고 지금 공단 쪽에서 새로 신규 채용을 한다는 고지 자체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는 너무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너무 위협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세종시에서 꿈을 안고 호수공원 공원 조성에 힘쓰던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단에서 좀 대안을 좀 찾아서 다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 관리 공단으로 이제 세종시 사업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고민됐던 것이 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쯤에 세종시하고 그리고 시에다가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5월 달쯤에 이제 5월하고 5월 말쯤에 세종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근데 이제 시장님 만나 뵙지 못했고 아마도 비서실에서 세종 호수공원으로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3자 미팅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루어졌을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저희 조합원들은 미화에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시설을 유지하시는 분들만 계셨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미화를 위해서 용역 근로자 보호팀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조합원들은 저희 시설 유지하시는 우리 조합원들만 계셨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분명히 저희들이 싸우려고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고용이 보장이 안 되면 다 일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까지도 쟁의 신청까지도 하였습니다. 조정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8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역에서 용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근거해서 고용은 승계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투쟁을 멈췄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 그때 당시면 뭐 직고용 투쟁도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동지들은 직고용보다도 우리 현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 뭐 더 많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때도 박선영 과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도 제가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DEA 그리고 차장님 그리고 김용건 차장님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그분이 차장님 말씀하신 뭐라고 했냐면 예산이 삭감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준수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제가 편집해서 17초짜리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들은 내용, 통화 내역은 다 거짓말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들에 저희가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묻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저희 이제 새정치나 지역농조 위원장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바쁘신데 와주신 조사만을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농조 위원장 박치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힘없는 노동자, 또 어찌 보면 멍청한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금방 사회를 보신 분이 얘기했듯이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이사장님이 브리핑하는데 저도 뒤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저는 도대체가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세종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것도 말 그대로 거짓말에 속아서 당한 겁니다. 6월 8일 날 계속 얘기들을 하시는데 6월 8일 날 논의를 했었던 당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담당자들이 지금 그 담당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도 안 왔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이냐? 회의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고 그 회의록에 과연 노동자들, 논의한 대상자들이 서명을 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려됐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못 구하고 녹취를 했습니다. 그 녹취에 관련해서 우리 사회 보신 동지가 쭉 전달은 해줄 거고요. 핵심은 충남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조합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용역에서 시설관리로 넘어갈 때 고용을 쓴 게 안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최근에 몇 년 전에 천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회사인 똑같은 재활용 선별을 하는 선별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고용을 다 승계했고 고용 승계에 문제가 있어서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까지 바꿔서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하다못해 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산시 마찬가지고 보령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용역 노동자들을 단칼에 베어냅니까? 이런 경우 찾아보지 못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사냐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답답함이 너무나 해소가 안 됩니다. 아까 이사장이 발언 속에서 고용 관련해서 업무가 중복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복된 것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22명이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업무를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22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가 그렇게 없나요? 업무가 없으니까 우리 업무 채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문제죠.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아까 얘기했는데 협상, 대응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긴급하게 잡았어요.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연장해주겠다 말씀 저희 어디로 들었냐? 거꾸로 기자님들이 낸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기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6개월 연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하는 것보다는 6개월 동안 다른 데 이직하게끔 찾아보는 기회를 주는 거다. 추운 겨울날 주거나 여름에 주거나 6개월 뒤에 주거나 똑같습니다. 앞에 지회장이 발언했듯이 가정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립니다. 40, 50대 대한민국에서 한참 일해야 될 분들이 길거리 이 추운 겨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리고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저는 꼼수가 몇 가지 숨겨져 있었다. 예산이 삭감돼서 그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그 예산 삭감을 미리 사전에 그러면 알았는지 그걸 알아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예상이 삭감되지 않는 한 당연하게 고용은 보장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말라. 저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용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용역 사장을 믿고 이관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믿고 그것을 진행하는 최종 관리자인 세종시를 믿어야죠. 시민입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노조 4,000밖에 안 되지만 지역에 5만, 민주노총 110만이 있습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거고요. 당장 내일부터 전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워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기를 놓치면은 가정을 지금 어디서 어느 일자리를 구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제발 부탁하고 요청드리고 필요에 의하면 제가 무릎도 꿇을 수 있습니다. 이 힘없는 노동자들, 배운 거 없는 노동자들 현장에서 제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호수공원 근데 지금 세종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얘기하는 것은 6개월 연장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뭐 미팅을 했다고 이사장님 얘기하는데 단 한 차례 만난 적 없습니다. 제가 미팅하자고 얘기하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세종시 관계자 그 뒤로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과장님 만났나요 저희? 진호위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12월 11일 날 맞죠? 그 전에 혹시 저랑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데 뭐 중간에 뭐 이견이 있었다라고 이사장이 말하는데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12월 1일자로 솔직히 저희 고용이 해지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기 간단한 것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것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그 민간 위탁 용역 형식으로 이제 그 고용이 돼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네. 그럼 한번 이렇게 고용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 2년 단위로 2년 계약을 단위로?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할 때 고용 유지 합의서인가? 네, 그걸 작성도 합니다. 세종시에서 용역 업체 할 때 그 자료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2년 단위 계약에서 2022년, 2023년 12월로 이제 2년 단위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었던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랑 시설공단은 지금 현재 이런 입장으로 지금 답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 건 12월 달에 전해드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본회의로 폐막을 했는데 네. 폐회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좀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네. 왜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라든지 또 얘기를 나눴다든지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 12월 그 일에 통보 받고 나서 그 시의원님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통보를 하신 거죠? 12월 저희가 12월 1일. 1일. 네, 맞습니다. 12월 1일 날 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 받은 그 뒤에 이제 시의원님 면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네, 잠깐만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12월 5일 날그 이현정 시의원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도 예산도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고 이사장님 면담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피드백은 없으셨어요?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더 알아보고 확인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살린다든지 아니면 유보를 한다든지 그 이현정 의원을 빠른 시간에 5일에 만나셨다고 하면 근데 왜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이현정 의원 외에도 또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의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왜 하루 안 하셨나요? 아니 네. 일단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보 정당 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 국회 연설까지도 지금 계획을 잡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일정이 좀 딜레이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은 저한테 전달 받았던 것은 추경 예산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 뒤로 통화 연락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근데 지금 같은 직종으로 이미 새로운 노동자들이 채용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미 채용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자분들은 어떤 해결이 가장 뭔가 바라시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숙제입니다. 뭐냐면 세종시설관리공단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한테 얘기한 거는 이 채용 인원은 호수공원의 채용 인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공무직 시에서 공무직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기 때문에 그 공무직 업무 하시는 인원들이 100인 거지 호수공원을 기존에 했던 인원들 업무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저는 네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것 같은데 네. 혹시 저 맞나요? 네.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저도 이 아픔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아픔을 겪었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처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은 11명에 대한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1명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